그 다음에 그 정전기입니다. 작은 낙매라고 부르는 정전기, electrostatic discharge 소스를 줬을 때 어느 포인트에서 줘야 어느 포인트에서 주더라도 내가 보호하고 싶어하는 보호 소자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ISO 규격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웨이브 폼이 정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피그테일에다가 이렇게 이그니션을 해주게 되면 전체 그 바디를 타고 가면서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니까 참 쉬워 보이지만 또 설정이나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바디 전체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이그니션을 해줄 수 있는 웨이브 폼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지금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호하기 위한 조건들 보시면 보통 쉴드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쉴드 라인들을 이제 오버브레이드, 쉴드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편조선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캐리어라는 게 있고 스트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에는 이게 스트랜드 덩어리들이 있고 이 스트랜드를 덩어리 진 캐리어는 각각 그 가로 세로를 이렇게 직조를 하죠. 패브리케이션을 합니다. 직조를 해서 마치 천을 뜨듯이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위브 앵글이라고 해서 세타가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이 세타의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는 조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약에 만족하고 싶다. 나는 케이블을 부어가고 싶은데 여기다가 계속 그 봉테이프나 아니면 은박지를 뚫뚫 감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케이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게 변화 없이 위브 앵글만으로도 오른쪽처럼 전압을 확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주파수하고 또는 전압하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위브 앵글에 대한 조건이 적절히 잘 맞았을 때 보통 이런 그 오브레이드 쉴드들은 상용품이 있긴 하지만 주문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시는 그 공장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제품에 어느 정도 맞는지 어떻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다면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하는 예상도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 설계에 대한 밑그림을 EMS3 케이블에서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또 실험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FDTD는 여러 가지 뭐 하이 볼테이지 차지라든지 플래시오버 같이 뭐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 전체적인 메탈에서 생기는 뭐 아킹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은 지난주에 했던 EMA3D 케이블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요거는 이제 그 트레이스의 그 인듀스드 된 그 커런트가 보통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동을 하면서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소자라든지 또는 커플링된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같은 도구나 또는 유사한 도구로 했을 때 훨씬 이제 그 시간적으로나 퀄리티를 높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EMA3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전압이나 ESD 번개 같은 걸 맞았을 때 이 기판을 타고 들어오는 그 에너지가 이제 플래시오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디가 타버릴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용도로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동차 전장 케이블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인듀스드 된 뭐 노이즈라든지 외부의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량 바디에서도 할 수 있고, 차량 바디로 들어오는 것들이 케이블을 타고 들어온다면 케이블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이런 종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차량은 이렇게 많은 센서들이 있고, 이 센서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들이고요. 보호해야 되는 대상 등을 다 커버를 했다 그러면 전자판 의지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ICL, IRP 같은 이런 규격을 만족해야만 우리가 그 인공 심장을 가졌다든지 뭐 이런 인공 치아라든지 몸에 어쩔 수 없이 인공 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차량 바디에 대한 모델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다가 내 부품을 부착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보통은 현대차는 뭐 조립도 하고 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하고 합니다만 이 개발을 해주는 이제 그 밑에서 일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회사들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노이즈가 여기서 나오니까 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내가 차량에다가 넣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상호 이렇게 그 에너지를 주고받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EMA3D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케이블 모델을 불러들이느냐 못 불러들이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차량뿐만 아니라 항공기도 있겠습니다만 그 주겐에서 있는 그 하니스의 KBL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 조건이나 전자파 환경 시험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니어필드 소스나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재사용 가능한 것도 당연히 여기서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일렉트리컬 비컬 쪽에서 실험을 하는 케이스 스타디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내가 원하는 포인트, 보호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여기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전류가 지나가게 되면 전류가 지나간 전선 주변에서는 전선 주변에 자기장 필드가 생긴다는 거는 뭐 초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러면 자기장이 지나가면은 자기장 커플링이 생기게 되거나 또 전류에 의한 에디 커런트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극성화가 일어나고 극성화가 생기면서 사실은 없던 이벤트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자화라든지 비자화가 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에 대한 그 영향성을 끼치게 되는데, 어,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BH 커브라고 해서 열이 나는 이슈, 열화 에너지에 대한 이슈들은 결국에는 투자율과 관련되는데, 자화됐냐, 자화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것도 열화가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전류가 지나가는 케이블 때문에 뭐 열이 난다든지 이런 이슈들도 곤란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네요. 네, 이뮤니티에 관련된 그 소스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민감도 또는 이제 리시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쭉 그 EMA3D 부분을 좀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스들, 그다음에 그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차량 바디에서 이제 KBA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SI 웨이브 모델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브 위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노이즈를 하기 위한 소스가 준비가 되면 이런 식으로 최종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EMA3D 케이블은 뭐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민수 쪽에서 들어가는 제품, 그다음에 항공기, 그다음에 뭐 위성, 그다음에 군함, 선박, 뭐 굉장한 그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EMI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EMI가 우리가 PCB에서 나오는 노이즈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전파를 사용하게 되면은 대기의 산란, 그 다음에 공간 안에 있는 실제 유전 성분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기류, 밀도 여러 가지가 전파를 잘 못 가게 하거나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태양에서 태양풍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은 태양풍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M, 뭐 X, Z 뭐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구에 많은 통신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전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물론 이제 평상시에는 관계없지만 큰 이슈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 가지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 아주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뮬레이션은 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최악의 경우를 보통 배경으로 놓고 설계를 많이 하시게 되죠.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그래서 이 배경에서 하이볼테이지, 즉 왼쪽에 보이는 부분과 오른쪽에 보이는 포인트에서 전압이 높은 경우에 이 공기중을 따라서 이런 전하가 이동하는 뭐 차지 문제, 아킹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해석의 범주에서 보통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띄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크리피지 문제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고가 난 뒤에는 좀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가까우면 아킹이 일어나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압 정보를 가지고 했다 손치더라도 바디가 가까운 사이즈 1cm의 컨덕터 두 개가 그냥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물 형상에 맞춰 가지고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골자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출전은 이제 인피니온에서 가져온 거고, PCB 아톡을 하다 보면은 파워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흔히 도체 간의 유격거리를 이제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도체가 하이볼테이지에 의해서 뭐 이온이라든지 플라즈마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애들을 이제 크리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킹이 발생하거나 이온끼리 서로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PCB 설계에서는 요즘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볼테이지 아킹 문제,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EMA3D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소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여기 차량뿐만 아니라 위성이라든지 우주로 날아가는 이런 시스템에서 플라즈마로부터의 공격,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량 쪽에서 IC 6만 1000에 해당하는 그 ESD에 대한 부분은 뭐 가끔 다루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ESD는 뭐 TVS 다이오라든지 뭐 베레스트를 단다든지 이렇게만 해서 대부분은 커버가 되긴 하지만, 케이스하고의 맞물렸을 때 어떤 성질의 것들이 실제로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고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호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EMI에 국한하지 않고 EMC라는 그 전체 컨트롤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EMI, SI, PI 이런 종류들은 전체적인 영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EMS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에 대한 뭐 흡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낙뢰라든지 EMP라든지 허퍼처럼 뭐 강한 뭐 전자파, 즉 레이더 같은 거에 맞아가지고 뭐 차량이나 비행기가 기절해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은 반도체일 거고요.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는 PCB는 그거에 대한 대상물이 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룰 때 디지털 트윈은 그런 것들을 꾸려갈 수 있는 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볍게 보고 저희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실험 결과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 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비행기가. 네, 그래서 이런 그 비용 관계 문제 때문에 시뮬레이션 모델들은 일단은 초기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는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도구를 사야 되니까. 근데 그 이후에 도구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리스피 문제로 인한 코스트에 대한 증가는 비교적 덜하다. 그리고 내가 예측할 수 있다. 답을 알아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좀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 시스템들은 전력, 전자, 케이블, 모터,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플랫폼이 대다수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가장 더 이제 시뮬레이션 영역에서도 신뢰성 부분, 즉 내가 이 부품을 써도 돼?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위성 인증이나 우주 인증을 안 받은 부품을 써도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차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토모티브 부품이 아닌데 이거 써도 돼? 이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부품 대란이 났을 때 그런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죠, 소비자들은. 누굴 믿고 그걸 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리했고요. 그런 것들은 미리 발견할수 좋습니다. 그래서 PCB 재료나 부품에 대한 시뮬레이션, 환경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가지고 먼저 발견을 한 다음에 그 다음 PCB 시뮬레이션 한다면 한 번 또는 1.5회, 세 번에 한 번 정도 페일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페일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버추얼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버추얼 디지털 트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상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구하고의 관계성을 연결시키고 도구를 도입하고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입이 돼야 이런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것들도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CS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버추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오토모티브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그 제작 설계 단계에서 설계 공정이나 해석 공정 관리, PCB 재료 관리, 운용 온도, 제조 물량 관리 여러 가지 그 관리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 관점 등을 선행해서 발굴해내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설계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에 최적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각각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 중요합니다. PCB 설계는 잘 됐어. 물론 잘 됐습니다. 근데 내구성이 약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도 역시 신뢰성하고의 관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골라내는 것들이 누구 하나만 잘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부분하고 PCB에 대한 신뢰성 부분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셜록이라는 도구, 즉 NC비타 51.2에 셜록이라는 도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거나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NCS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전장 제품에서 볼 수 있는 EMI, EMC에 대한 해석 노하우하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필요 요건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질문이나 내용은 이메일이나 답을 주시면 문의 링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균이었습니다.